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0월 25일 오후 12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어제 CPI 물가지표라고 하는 경제 굉장한 이벤트가 있었죠. 근데 CPI 물가지표가 좀 예상치보다 하회로 떨어짐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면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제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도 어제 조금 상승폭을 좀 높게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2%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대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점점 이제 자산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안전자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전자산으로 조금 자금들이 이동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알트코인에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좀 호재로 볼 만한 거는 이제 기관 자금이 몰리는 XRP, 이제 XRP ETF가 뭐 1,400억 원 돌파를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현물 기반 ETF로 처음으로 1,4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직도 계속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나 ETF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2025년에 두 번 더 금리 인하 확률이 85%까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 31일 날 이제 FOMC 지표 발표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CPI 물가지표 발표나 이런 것들 나온 것들을 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근데 0.25%를 할 거냐, 아니면 이제 0.5%를 할 거냐, 비컷을 할 거냐인데, 비컷을 하는 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힘을 보여줄 수 있고, 주가 하락보다는 이제 0.25% 인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연속성을 주는 그런 이제 재료를, 그런 연속성을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OMC가 0.5%보다는 0.25% 하락을 하는 게 가장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두 번 정도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직접적으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에 개입을 해서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상승장이 짧게는 한 달 내지 길게는 3달 정도 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장이라고 하는 투자 시장에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자금 시장에 전체적으로 투자 시장에 지금 버블이 끼고 있는 상태고, 투자금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투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시장인데,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투자금이 안전자산에서 이제 리스크 있는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는데, 그 자금이 이동되는 트리거가 뭐라고 했냐면 연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15일날 파월이 연설하면서 그 긴축을 종료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었고, 수개월 이내 긴축이 종료가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언급을 했었고, 무게를 실었었고, 그 다음 오늘 이제 CPI 물가지표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CPI 물가지표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30일날 금리가 0.25%로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제 이거는 그 리스크가 있는, 안전자산에서 리스크 있는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금값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고점에서 금값이 좀 많이 꺾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한 5%씩 하락을 하면서 금값이 좀 꺾인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값이 고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기술적 반등 한번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요런 하락 채널을 그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의 개입이나 여러가지 금리 인하들 때문에 시장에 있는 대기 자금들이 이 코인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은 안 오를 거예요. 알트코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한 게 제가 최근 일주일 정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실제로 지금 그것들의 퍼즐이 하나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상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ETF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조금씩 다시 그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 비트코인이 굉장한 매도세가 있었고, 어쨌든 10월 10일 날부터 뭐 비트코인이 매도세가 있었어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매도세가 있었지만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지금 둘 다 이제 순유입으로 약간은 좀 전환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23일날, 24일날 거의 바닥의 매수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제 CPI 물가지표 기다리느라 이제 이 사람 여기서 이제 유입이 안 들어온 것 같고 어쨌든 이제 CPI 물가지표가 나왔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한 ETF의 수급을 기대해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지난 마지막 이제 이틀 전 영상에서 마지막 어제 영상이죠. 어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알트코인에 대한 뭐 비밀을 하나 좀 말씀드릴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알트코인 비밀은 제가 이제 여기서 뭐 95K 대 126K 곧 결정납니다 라는 이제 영상을 올렸지만 저는 사실은 126K를 갈 것 같고요. 126K까지 웬만하면 비트코인은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을 할 수 있고 모든 알트코인들 또한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관점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 그냥 아무 알트코인들이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뭐 솔라나 그냥 대충 볼게요. 솔라나가 어차피 알트코인들의 거의 뭐 아버지 같은 존재니까 솔라나,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차트를 보시면 지금 요렇게 장기평을 기준으로 요 장기평 그리고 10월 10일날 하락했던 걸 캔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지금 역헤드앤 숄더 자리에서 머리를 만들고 들어 올리거나 눌림목을 만들어가고 있는 오른쪽 구간 그러니까 10월 10일날 크게 하락했고 그 자리를 기준으로 그 하락한 자리를 안 깨면서 머리를 만들어서 이제 차트를 좀 돌려주고 있는 하나하나의 차트를 좀 돌려주고 있는 저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퍼치 펭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10월 10일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렇게 지금 머리 요 자리에서 왼쪽이 나왔고 머리가 나오고 지금 이 자리에서 횡보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보면 요런 패턴의 머리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퍼치 펭귄이 이 역헤드앤 숄더를 우리가 차트를 좀 본다면 이 10월 10일 자리가 왼쪽이 되는 거예요. 왼쪽이 되는 거고 이게 머리가 되는 거고 반등이 나왔다 눌림목 줬다가 오른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보면 이런 그림, 작게 보면 이런 그림에서 또 역헤드앤 숄더가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CPI 물가지표라고 하는 어제 지표 발표 이후에 어쨌든 알트코인들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뭐 이더도 그렇고 좀 보면 거래대금이 비트는 좀 별로 안 들어왔는데 그 이더 같은 경우에 지금 122편 기준으로 이렇게 하락을 장악하는 캔들들에서 이 하락한 만큼의 어쨌든 거래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막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아도 돼요. 이 정도에서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다 지금 이런 역헤드앤 숄더의 모양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간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10월 11월 10일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큰 그림에서 이런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9월 17일 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FOMC가 있었잖아요. FOMC 금리 인하로 알트코인들 막 급등 나오다가 밀려버린 거라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2개월짜리 매집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개월짜리 매집 패턴이면 보통 이 상승한 만큼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2025년 7월달 혹은 6월달 고점 자리까지는 웬만하면 다 한 번씩 물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여기까지 소화한다면 100%씩 상승을 하는 거고 여기 뭐 7, 8월달에 물려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말하면 한 5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물려있다면 여기서 역헤드앤 숄더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추매하면 되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나는 좀 그냥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역헤드앤 숄더 만드는 구간 머리와 어깨 구간에서 알트코인들 분할 매수한다면 진짜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왜 알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죠? 라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전제는 알트코인이 올라야 되는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이더리움이 안 오르면 뭐 알트코인장이 안 오면은 말짱 도루묵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알트코인장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 근거들을 하나씩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를 보려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비트코인의 차트를 먼저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주봉상에서 이 피보나치를 보시면 여기서 고점자를 요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가 여기가 저는 상승 1파 그리고 2파 상승 3파가 진행되는 그러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따진다면 엘리어트 파동으로는 여기가 상승 1, 2, 3, 4, 5가 진행 중이다 라는 관점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관점이 맞는지 틀린지를 복기를 한번 해본다면 1의 고점과 이 바닥 차트의 길이 요 추세를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지금 자리가 0에서부터 1자리까지, 그리고 눌림목이 1.61, 0.618,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 자리가 1.618, 그리고 지금 지지받는 자리가 1.618 전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비율로 봤을 때 1, 2, 3, 4, 5가 맞고, 그리고 5의 고점인 150K 자리까지도 어느 정도 남았다라는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그리고 상승 3파, 엘리어트 상승 3파, 엘리어트 5파, 그리고 상승 3파의 고점 같은 경우는 유동성으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얘기하는 절단의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절단의 모양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1, 2, 3, 4, 5가 됐다가 밀려버리는, 쌍봉의 형태로 밀려버리는 그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림이 이쁘게 이게 1, 2, 3, 4, 5에서 딱 끝나는 이쁜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1, 2, 3, 4, 5가 됐다가 눌렸다가 쌍봉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많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번지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예전에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뭐 요런 그림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뭐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파동에서 한번 눌림을 주고 번지대 나오고 급락하는 패턴이 있었고, 항상 이런 패턴이 있어요. 항상 여기서 원래 이 파동이 좀 더 길게 나와야 되는데 한번 눌림을 줬다가 번지대처럼 나오고 주가가 하락하는 그림. 그러니까 항상 고점에서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제 주봉에서 비트코인 주봉을 보시면 그런 패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원래 여기서 더 길게 위로 뽑았어야 되는데 위로 길게 뽑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눌림을 주고 횡보 이후에 뽑았다가 떨어질 차트라는 거죠. 그러면 알트장은 이 구간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구간에서 오냐? 비트를 일단 어느 정도, 비트가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길 때, 비트 시즌이 종료가 될 때 항상 알트코인 불장은 필연적으로 동반이 되어 왔고, 그 구간이 지금 현재 구간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많이 올라가 봐야 126에서 135K다 라는 관점이고, 그럼 이더리움의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더리움의 모양을 보시면 이더리움이 이 고점에서 세력이 나간 흔적이 아니다 라는 거죠. 왜냐면 세력이 나간 흔적은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길 때 절대로 이렇게 외봉에서 양봉으로 거래량을 들어 올리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윗꼬리를 주면서,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가격대를 이평선이나 이격도를 주면서 이제 물량을 털어 넘기는 그림이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평선과 이격을 보더라도 전혀 이평선과 이격이 없이, 그러니까 슈팅이 없이, 그리고 고점에서 음봉에서 거래량이 나간 것도 없이, 이거는 계속 고점에서 그냥 가격을 들어올리고 매집을 하다가 지금 눌린 상태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되면 주봉을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주봉상에서 지금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지지저항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전고점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시세를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눌리는 자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다고 하면 바닥에서부터 이게 아마 1일 거예요. 1, 2, 3, 4, 5가 진행되고 있던 구간이었고, 3에서 4의 조정 폭이 굉장히 짧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을 하려면 2에서 3, 4, 5 진행되는, 그리고 1에서 1, 2, 3, 4, 5가 진행되는 자리에 피보나치 선을 그려보면 돼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어떻게 조정을 좀 받았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검증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얘가 시세를 여기서부터 1을 냈었고 0.618짜리 지지를 했고 들어올렸던 구간이 1.618, 1.618에서 저항 맞았고 눌렸고 슈팅 나왔죠. 그럼 얘도 여기서 원래는 5,300달러를 찍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랑 마찬가지로 시세를 내고 상승 우파 고점을 찍는 게 아니라 고점 부근에서 내려와서 조정을 좀 받고 다시 고점을 찍고 시즌이 종료된다 라는 그 차트 패턴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더리움은 5,500달러까지 열려있는 겁니다. 5,500달러를 가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동, 이 바닥에서부터 이 올라간 파동을 1이라고 놓고 차트를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피보나치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시점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0.618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22편과 0.618자리를 같이 지지하면서 주가가 추세가 강하게 전환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건 N자 파동의 이론에 따라서 이 상승한 만큼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얘가 0.618자리까지 지지를 했기 때문에 0.618에서 강하게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7,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하지만 7,000달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고요.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아까 보여드렸던 1, 2, 3, 4, 5가 되는 구간, 즉 한 5,600달러 정도가 어느 정도 이 이더리움의 최고점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매매를 하다 보면 느꼈을 거예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좀 많이 올라가는 시장, 그리고 이더리움이 주도가 되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특히 솔라나 차트가 엄청 좋더라고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차트가 지금 주도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알트가 비트보다 훨씬 센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시장들이 여러분들이 겪어봤을 겁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이거 270달러, 우리나라 가격으로 40만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필두로 해서 비트코인은 그냥 단순하게 박스권으로 계속 위아래 흔드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런 자금의 수급들이 리스크 있는 알트코인, 특히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있는 알트코인들의 수급들이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정신 좀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제 연말까지 해서 좀 좋은 알트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제 매일매일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와도 솔직히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궁금한 내용이나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꼭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이랑 응원의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